자, 부엉이들, 지금 지구 쪽으로 소행성이 하나 오고 있다고 해요. 남은 시간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소행성은 근 200년 동안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소행성이라고 해요. 헐, 미친. 영화 동물급처럼 우리 다 죽는 거야? 우리 공룡처럼 다 같이 멸망하는 거야.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나사의 근거리 물체 연구 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진 이런 해성들이나 소행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예요. 얘네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 하나가 지구 엄청 가까이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지름은 대략 1km 정도에 달하고요. 무려 시속 76,000km의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 근처 193만 km까지 근접한 다음 스쳐 지나갈 거라고 해요. 이 소행성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1월 19일 오전 6시 51분 정도라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나사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까운 거리라서 육안으로 보는 거는 어렵기는 해도 가정용 천체 망원경만 있어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고 해요. 뭐야, 이 정도면 엄청 가까이 오는 거 맞잖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지구에 추락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름 160m짜리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맨해튼 전체가 박살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름 300m 이상이라면 대륙 하나가 박살난다고 해요. 지름 1km 이상의 크기라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전 세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요.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충돌로 생기는 크레이터의 넓이만 15km가량. 당연히 충돌로 생긴 충격파로 그 주변 생명체는 뼈도 추리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충격파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소행성 충돌의 여파로 엄청난 양의 먼지들이 대기 위로 올라가서 최소 10년 동안 그름이나 먼지들이 대기에 쌓여서 태양빛의 20% 이상을 막는다고 해요. 그렇게 지구 평균 온도가 약 8도 정도 떨어지게 되고 미니 빙하기 혹은 빙하 시대에 필적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오존층의 55%가 파괴돼서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할 거예요. 그리고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대류를 잃기 때문에 강수량도 5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물 부족도 생기고 식량난도 생기겠죠? 전쟁이나 기아, 집을 잃은 이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이게 겨우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화 돈룩업처럼 지름 10km 정도의 크기라면, 이 정도 크기라면 진짜 영화처럼 바로 지구 멸망 각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다가오는 소행성 7482는 충돌 위험이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대략 60만 년에 한 번씩 1km짜리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바짝 붙는다고 해요. 여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소행성을 막기란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실제로 지구에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과거에 공룡 대멸종이 일어난 적도 있고요. 한 번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은 지구 전체가 그냥 포맷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은 인류는 무슨 방법이 있냐? 현재 과학기술로 소행성을 막아낼 수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소행성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쏴가지고 소행성의 궤도를 바꾼다는 계획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화 돈룩업처럼 핵탄두를 실은 우주선 여러 개를 이제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핵탄두를 소행성에다가 맞춰가지고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핵탄두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 핵미사일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 폭발 에너지가 소행성에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파편들이 몇 개나 떨어져 나올지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파편이 지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아니, 왜 그 영화에서도 딥임팩트에서도 나오잖아요. 소행성을 어떻게 핵으로 터뜨리기는 했는데 큰 조각은 다른 궤도로 날아갔고 작은 조각이 지구로 그대로 떨어졌었잖아요. 자, 이렇게 핵무기를 발사하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핵무기 말고 대안은 있을까? 네, 있다고 해요.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평가, 일명 다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다트의 원리는 진짜 심플해요. 첫 번째, 우주선을 띄운다. 두 번째, 우주선을 소행성에다가 그대로 꼬라박는다. 세 번째, 소행성의 궤도가 바뀐다. 이건 뭐 거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하고 비슷하죠? 아주 심플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고 소행성 궤도가 바뀌기는 해요? 네, 바뀐다고 해요. 다트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날아가고 있는 농구공에다가 모래알을 부딪혀서 농구공의 속도하고 궤도를 바꾸는 것과 같다. 자, 그 정도로 우주선을 소행성에 꼬라 박아도 궤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바뀐다고 해도 진짜 완전 개미 똥구멍만큼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가령 소행성의 속도는 겨우 초당 몇 센티미터밖에 못 늦춘다고 해요. 그런데 겨우 이 정도밖에 바꾸지 못하더라도 지구로 직방하고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해서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다트 프로젝트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1년 11월 24일에는 현재 기술로 이 다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실제로 우주선을 소행성에다가 충돌시켜서 궤도를 수정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표는 진짜로 소행성에다가 우주선을 부딪히게 만들어서 궤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나사 그리고 존스 홉킨스 응용과학 연구소는 작년 2021년 11월 24일 캘리포니아 벤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선 펠컨 9 로켓에다가 약 620kg짜리 다트 우주선을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이 다트 우주선의 타겟은 태양 주위를 약 2년 주기로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입니다. 다트 우주선은 이 태양 궤도를 따라서 비행하다가 올해 2022년 9월 말쯤 지구에서 대략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소행성 디모포스에 충돌할 계획입니다. 자, 충돌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트 우주선에 인공위성이 같이 실려 있는데 충돌 열흘 전에 이 인공위성을 분리시켜서 다트 우주선이랑 대략 55km 거리 정도 떨어뜨려서 이 다트 우주선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트 우주선은 대략 충돌 4시간 전에 이 소행성 디모포스를 향해서 속도를 높여서 초속 대략 6.6km, 시속으로는 24,000km 정도까지 가속을 해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이 인공위성이 이 모든 과정을 관측하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또 지구에서는 인공위성이 관측한 자료 그리고 인공위성이 촬영한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충돌 직후 소행성의 궤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충돌 목표가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일까? 사실 이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구의 안전이겠죠. 만약에 이 실험을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삑사리가 나가지고 이 위성의 궤도가 수정돼서 지구로 오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는 생기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삑사리가 나더라도 이 두 위성이 절대로 지구로 오진 않겠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결정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삑사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디모포스가 이 디디모스의 중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모포스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지름이 대략 15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위성이다 보니까 궤도를 수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그렇다면은 실험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관측하기가 좋다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딱 안성맞춤이겠죠.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다트 프로젝트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고 지구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구를 방어하는 인류의 첫 번째 실험이 될 겁니다. 자, 현재 목표로는 디모포스 소행성의 공전 주기를 73초 이상만 바꿀 수 있다면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만약에 다트가 진짜 성공한다면은 먼 미래에 정말 위험한 소행성이 온다고 해도 이미 이번 실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데이터 그리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위험에 닥치더라도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 인간이 적어도 소행성 충돌로 멸망한 위험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과학기술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돈룩업 갬성 리뷰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갬성적인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